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너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방송을 킨 이유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현재 자신의 계좌의 손실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 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꼭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이 안 되더라도 이제 자금이 그래도 이제 개개인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와닿는 퍼센테이지 금액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마이너스 10%가 누군가한테 마이너스 5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측면 차원에서 장기적 대응법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켰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현재 단기 대응법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말까지 좀 바라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법을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좀 증거 자료를 좀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 12일 새벽 3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보시면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어제 한 오후 5시, 6시였나요? 그때 이제 제가 올렸을 때 어떻게 올렸냐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숏을 쳤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요 주황색 추세줄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어떻게 돼? 여기 4,030, 약 30만원 정도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시도해라 라는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아니다,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요 주황색 추세줄 밑으로 내려가면 요 타겟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밑에 3,650에서 3,700을 바뀌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랑 전혀 뭐 수정한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딱 보세요. 자, 4시간 봉에서 여기서 보시면 자, 동일하게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요 2번 파동 맞고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어떻게 되는지 딱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아마 요쯤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보시면 이제 5시 라인이죠. 그래서 요 5시쯤에 여기 라인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매수를 하고 싶다, 난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신 분은 여기서 매수하셔라. 대신에 어디서 손절하라? 요 갈색 라인,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20일 평선이었죠. 그래서 3,940만원에서 반드시 스탑로스를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제 좀 올랐죠. 물론 이거는 좀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니죠. 한 1% 올랐죠. 1.1%면 뭐 크진 않지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크게 보이죠. 그쵸?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어떤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보시면 제가 그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그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추세가 심상치가 않다. 왠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크게 양봉 그리면 정말 크게 비트코인이 떡락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어떻게 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음봉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불안한 상황인데, 일단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여기서 좀 빠질 때 알트가 다들 한 번씩 다 상승해주고 비트코인이 이제 떡락을 좀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떡락이냐?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시나리오, 만약에 떡락을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 시나리오 3,650에서 3,700 사이 여기까지 타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이제 이렇게까지 좀 보셔야 되고, 반드시 좀 보수적으로 좀 매매를 꼭 매수 및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도미너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 바람은 여기에서 양봉으로 위로 올리는 그림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타는데 도미너스는 좀 떨어지고 있죠. 요게 조금 어디까지 갈지 조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차트 한번 볼게요. 달러 차트 제가 그 예측 드렸던 것처럼 엔딩 다이아곤을 맞으면서 내려가는 거 충분히 잘하고 있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하나라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5분봉 보겠습니다. 보시면 15분봉 보셔도 달러 차트 인덱스 보시면 제가 요 라인 밑으로 잘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거 하나 말씀드렸죠? 자, 혹시나 모른다, 위로 잠깐 반등하면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주춤할 수 있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점 반드시 참고하시고, 비트코인이 보시면 제가 그려놨던 요 라인 얼마냐? 4,030 이상을 반드시
지지를 하느냐를 반드시, 자, 지지가 뭐냐? 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4.4주, 턱 치고 내려왔다. 아! 자, 요때 사실 수 있어. 자, 이건 지지가 아닙니다. 지지는 적어도 위로 크게 올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는 겁니다. 적어도 1시간봉에서 4시간봉 사이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들어가야 돼요. 1분 차트로 지지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반드시 이거 좀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메타디움, 그리고 이제 메디블럭, 이제 도지코인인데요. 자, 메타디움 보시면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10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이평선을 지금 잘 안착하고 가려는 모습이다 말씀드렸고, 메디블록도 자, 이평선 벗어나지 않았고 요 추세를 잘 타고 있다 라고 이제 약 이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메타디움과 메디블록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메타디움 보실까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평선 벗어나지도 않았고요. 여기서 오히려 올리는 모습 보일 수 있죠. 자, 반대로 메디블록 한번 볼까요? 메디블록도 여기 안착해주면서 바로 위로 솟아 올리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알트코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현상은 지극히 정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알트코인들의 지지점을 확실하게 다져주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알트코인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좀 장기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도미넌스가 그래도 좀 위로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지코인인데요. 자, 도지코인은 보시면 아직 힘을 못 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봤을 때, 자,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터지는 모습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모습이, 자,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터졌나요? 굉장히 안 터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이게 반드시 희망이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여기선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제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되돌림을 하하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보시면 피보나치로 이제 봤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0.682, 0.786을 이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제 1파, 전체 엘리엇 파동의 1파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도지코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 첫 번째 단서. 두 번째는 피보나치 0.786에서 0.618 사이까지 이제 되돌림이 왔다. 한마디로 엘리엇 파동 끝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리려는 모습 한 번 더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 의해서 엘리엇 1파로 봐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1파, 2파로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장기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차트 관점, 두 번째 자금의 흐름 관점, 언론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관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차트 관점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차트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엘리엇 파동, 뭐 RSI, 거래량,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차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단기 대응인 게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약 하루 후나 아니면 뭐 4시간 이후에 어떤 관점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 관점,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주식에서 뭐 코스피는 어떻고 나스닥은 어떻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지금 뭐 양적 완화 뭐인지 긴축인지 테이퍼링인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하는 어떤 시점인지,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금의 흐름 관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언론 관점인데요. 차트가 먼저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시하는 편이고요. 1번 관점과 2번 관점을 좀 이제 보는 편인데, 오히려 이제 3번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게 선동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기사를 보여주는 호재 기사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막 악재 기사만 보여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언론은 전혀 이제 절대로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기사들에 대한 어떤 행복 회로를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그런 행동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다는 이미 언론이 선 반영된 차트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번 자금의 흐름 관점을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 여기 보이시는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부터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스톡드 플로우라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들어온 자금 대비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의 어떤 가격을 이 차트를 보고 이제 나타낸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에서 2018년이 대불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대불장에서 요거 이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항상 이제 떨어질 때는 보시면 요 노란색과 연두색 요런 색깔, 네, 보이시죠? 네, 요런 색깔을 띠면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현재는 지금 주황색 선에 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요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는 반드시 얘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서 반드시, 자 여기서 이제 주황색 선이 아니라 이제 노란색 선으로 이제 다가가면서 여기서 연두색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 입장에서 봤을 때 요 보시면 노란색 부분, 네, 그래서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 차트를 만든 요 플랜비라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플랜비가 요 스톡드 플로우 차트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요 플랜비가 어떻게 말했냐면, 비트코인이 현재 34K 밑에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앨런 머스크의 에너지 관련 문제와 그리고 중국의 채굴 문제를 이제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채굴 문제를 못하게 이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34K 밑으로 떨어졌다 말했는데, 근데 보시면 이제 there is also more fundamental reason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뭐냐면 이 스톡드 플로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친구는 이거를 일부러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만 이제 적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 플랜비라는 친구가 예측을 한 어떤 표입니다. 현재는 여기 상황에 이제 있고요. 그래서 6월과 7월에 이제 약세를 보일 거다. We see weakness라 그래서 이제 약세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my worst case scenario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보시면 이제 8월 달에는 47K, 그래서 9월 달에는 43K, 이제 10월, 11월, 12월을 다음과 같이 해서 보시면 10월 달에 63K라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 전고점인 64K를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플랜비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어떤 언론적 관점은 전혀 이제 제공해 드리진 않는데, 요 자금의 흐름 모델을 만든 사람에 대한 입장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이 차트를 따를 수 있다라는 어떤 플랜비의 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랜비가 계속 이제 올린 트위터를 이제 계속 여기서 그냥 검색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재밌던 건 뭐냐면, 보세요. Even for me, 저 또한 이제 it is always been uneasy라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어떤 장입니다.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이제 보시면 여기서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를 여기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지금 요 스톡드 플로우 모델에서는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가 이제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한가와 상한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한가에 이제 부딪혔다. 스톡드 플로우 모델이 하한가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분명 요거를 이제 여기서 홀드를 하고 is this another buying opportunity라고 이제 물음표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아닌가라는 어떤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보시면 7월 6일이죠. 이 스톡드 플로우 모델은 어떤 이 코스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It's not off course라 그래서, 이 코스가 뭐냐면 현재 요렇게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는 요런 코스 있죠. 요런 코스를 벗어난 게 아니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just touching lower bound다. 그런 어떤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스톡드 플로우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네, 그것을 토대로 제가 이제 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점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 관점은 제가 누구보다 언론 관점도 또한 많이 알고 있는데,
언론 관점은 최대한 말씀 안 드리려고 해요. 제가 메타디움, 뭐 메디블록 여러 가지 언론 관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말씀 안 드리는 게 오히려 이 매수 및 매도를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건 언론 관점이 전혀 아니고요. 차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스톡 투 플로우 모델 봤을 때 어떻게 장기적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관점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재 자, 4시간 봉 차트 입장에서 자, 제가 몇 번이고 반복을 드립니다. 자, 혹시나 이거를 좀 오해를 하실 분이 없게끔 최대한 몇 번이고 반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파 그대로 맞고 위로 올라왔죠? 요 올라온 부분에서 4,030만원 이상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매수 및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하락 패턴이 갈 수가 있고요. 자, 어떻게 갈 수가 있는지는 요 도미넌스 차트를 좀 보면서 가야 되긴 하겠지만, 양봉으로 최대한 끌어올리는 차트가 나오면 정말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자, 아니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 자, 이거는 좀 새로운 어떤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 주황색 추세선 있죠? 만약에 요 주황색 추세선에 맞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보인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된다? 그냥 단순히 세력이 롱 쳐내려고 세력 빔 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매수는 4030 이상 넘어가는 거 보거나 3650이나 3700 사이 요 사이를 볼 때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트레이더였습니다.